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강의 보는 거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강의보다 좋습니까?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첫 번째 강의 파일인데요. 지난주 강의 파일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국제 물류에 있어서 어떤 거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물류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상류, 다시 말해서 셀러와 바이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순차적인 행위로서 물적인 이동 등 물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한 개념에 의해서 판매자, 셀러가 그다음에 바이어, 저 구매자, 이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거래가.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매매 계약으로 얘기하는 상류, 요거에 의해서 물류,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계약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매매 계약할 때, 요 매매 계약에서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떠한 물건, 어떤 품목을 사고 팔 것인지 그거 궁금하겠죠. 나는 A라는 품목이야, B 품목이야. 저 품목이 정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얼마만큼 수량 10개를 살 건지 100개를 살 건지, 그렇죠? 수량이 중요하겠지. 그러면 품목과 수량이 결정되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격. 그렇죠? 가격이 중요하겠네, 가격이. 그렇죠? 가격. 그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품목, 수량, 가격이 결정됐어. 그다음에 그 가격에 대해서 대금 지급 조건. 카드로 할 거야, 현금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그죠? 카드 현금 상관없는데 우리가 물건을 받는 즉시 할까? 아니면은 물건을 배에 선적할 때 할까? 물건을 받고서 한 달 뒤에 할까? 3개월 뒤에 할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결정돼야 될까? 그렇죠. 판매자와 구매자가 여러분 서로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상류, 즉 매매 계약에 의해서 물적인 이동이 일어난다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위치한 지역이 다른 나라다. 다시 말해서 무역계약, 수출입 계약이다. 거기에 의해서 국제 물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물류가 일어나는 공간적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물품 가격에 더해서 물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류 비용. 자, 여기에 더해서 물류 비용이 발생해요. 물류 비용. 그렇죠? 물류 비용. 이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러분 물류 비용은 누가 낼까요, 여러분? 판매자가 내는 게 맞을까요? 구매자가 내는 게 맞을까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누가 좀 갑의 위치에 있느냐, 갑을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물건은 나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네가 내 물건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공장에까지, 우리 회사에까지 와서 가져가. 물류비용 다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가져가기 싫으면 그냥 말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구매자가 전체 물류비를 부담하고 구매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반대로 바이어가 갑의 위치다. 야, 너네 판매자, 너네가 판매하는 그런 제품은 너네 기업 말고도 전 세계에 널리고 널려 있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굳이 너네 거래 조건이 좋지 않으면 나는 안 살 거야. 대신 너네가 물류 비용 다 부담해서 우리 있는 데까지 갖다 줘라. 그럼 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국제 간의 거래에 대해서, 국제 간의 매매 계약 행위에 대해서 그때마다 물류 비용에 대한 책임 범주가 달랐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국제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서 야, 어떻게 수시로 일어나는 국제 교역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물류비대에 대해서 내고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할 수 있겠냐. 너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우리가 수많은 국제 거래의 유형에 따라서 물류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형화된 어떤 폼으로 만들어주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주고 정형화된 거래 조건에 맞추어서 그냥 선택만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정형화된 국제 거래 조건,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인코텀즈. 여러분 들어봤죠? 인코텀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코텀즈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의 수출입 정형화물인 컨테이너 베이스, 컨테이너 형태로 수출입 운송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한 정형화된 거래 조건 4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일단 상류, 국제 간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행위에, 매매 계약 행위에 의해서 물류가 일어나는 공간을 구분을 좀 해봅시다. 우선 한국에서 수출자가 한국이라고 할까요? 수출자가 한국 청주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청주에 있는 수출자가, 그렇죠? 청주에 있는 수출자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파리에 가가 최종 도착지가 되겠네요. 그럼 청주에서 파리로 수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여러분? 항공으로 보낼 거면 인천공항 가야 되고 해상으로 보낼 거면 보통 부산항으로 보내겠죠. 해상 물류를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청주에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부산항. 그렇죠? 우선 부산항까지 가야 되겠네. 청주에서 컨테이너 트레일러로 부산항까지 이동을 하고 물류가 일어나는 거죠. 부산항에서는 출항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프랑스의 관문, 그죠? 국가 관문 포트가 있죠. 르아브르라고 있어요. 르아브르항까지 해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르아브르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통관을 밟고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파리까지 이동하죠. 그렇죠? 파리까지 이동하죠. 그러니까 국제 물류가 일어나는 공간을 구분해 보면 크게 수출 지역의 내륙 운송 구간, 여기 1구간, 그죠?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구간, 2번째. 그 다음에 수입 지역, 도착 지역에서의 내륙 운송 구간, 육상 운송 구간, 3구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구간에 따라서 모두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요 1번, 2번, 3번 물류가 일어나는 요 구간을 갈 때마다 거기에 이동에 대한 피지컬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는 육상 운송 비용이 발생하고 해상 운송 비용 발생하고 또다시 육상 운송 비용 발생하고 또 비용은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비단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항구에서의 비용, 항구 비용. 여기서 항구에서 발생하는 또 비용이 있죠. 하역 비용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도착지에서는 일반적인 항구 비용에 더해서, 그렇죠? 관부가세, 관세와 부가가치세, 보통 duty and tax 이렇게 얘기하죠.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비용 항목도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송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형화된 거래 조건의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입 운송 품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정형화된 조건에 의해서 거의 물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니에요. 자, 수출자가 부산 항해까지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고 배에 선적까지 해주는 조건 요까지 물류 책임 구간이 여기 있다. 수출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수출자의 물류 비용 부담 기준 이걸 FOB라고 합니다. 여러분 FOB Free on board 뭔 얘기예요? 자유로워져. 프리해져. 누가? 수출자가 뭘로부터? 물류비 비용 책임 부담으로부터 프리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온보드 해상 선박에 선적하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자의 물류비 부담은 여기까지 되는 거죠. 두 번째, 르하브로 도착지 수입지 항구까지 와서 화물을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자유로워지는 조건, 조건 요까지 요것을 CFR 이렇게 얘기합니다. Cost and Freight, 그죠? 요게 수출자가 요까지 물류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서부터는 최종 도착지까지는 수입자가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요 구간에 이제 CIF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코스트 여기에 이제 인슈어런스 and freight 인슈어런스 보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구간인데 보험 어디에서의 보험? 여기서의 보험까지도 누가 수출자가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운송을 할 경우에 CIF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청주 수출지 청주부터 해서 최종 도착지인 파리까지 전 구간에 걸친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DDP라고 해요. 누가? 수출자가 전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거. 갖다 주는 거야. 판매자한테, 구매자한테. 이거를 delivered duty paid DDP 이렇게 얘기하죠. 딜리버드는 최종 도착지까지 배송까지 책임져 준다. 그리고 또 뭐를 책임져줘? 세금, 듀티를 페이드.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 통관 절차상에 발생하는 듀티, 수입 관세하고 그다음에 부가세까지도 모두 누가? 수출자가 다 내준다. 일체 비용을 다 내주는 조건을 DDP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근데 하나가 남았죠. 하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EXW. 수출자는 물류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나는 만들어 놓고 그냥 내 공장에 재고만 갖고 있으면 누가? 수입자가 와서 우리 청주에 있는 내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재고를 갖고 가는 거. 나는 만들어만 놓고 가는 거. 물류비 책임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거죠. 얘는 works 이외에는 하지 않아. works는 제조예요. 제조 이외에는 하지 않는 개념. 그게 EXW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EXW는 수입자가 전 국제 운송 물류 구간에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EXW라고 하고 그 반대로 수출자가 전 구간에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걸 DDP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국제 간의 매매 행위, 상류에 근거해서 물류가 발생할 때, 다시 말해서 수출입 운송, 국제 물류가 발생할 때 물류비 부담에 대한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국제 간의 정형화된 거래 조건을 명시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국제 간의 정형 조건으로 EXW,
네, FOB, 프리온 보드, 그 다음에 CFR, CIF, 그 다음에 DDP라는 5가지의 정형화된 국제거래 조건을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